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한글날을 맞아 원로 국어학자이신 김수업 경상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김수업 교수는 우리말 교육대학원장으로 우리말과 글에 대한 교육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분인데요. 570돌 한글날을 맞아 이 시대 한글날의 의미와 함께 사투리와 토박이 말의 보존 방안 등 우리 한글과 말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업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 길에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어떻습니까? 한글날, 과거에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맞는 한글날의 의미, 어떤 것이 있을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는 사대부들 글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 글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돼 있고 많은 백성들은 글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글을 이제 만들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어서 만드시는데 이것은 두 가지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알면 한문 쓰면 충분한데 왜 너가 그런 말을 쓰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고 사대부들은 특히 백성들도 글을 다 알게 되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종임금은 이걸 비밀로 혼자 만들었던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세계에서 인간이 쓰고 있는 글자 가운데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좋은 글자다. 이런 걸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한글이 날개를 달았죠. 그래서 그때하고 정말 다릅니다. 네. 자, 그러면은 훈민정음이라는 한글의 본래 창제 당시의 이름, 이 훈민정음이라는 말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종대왕 과연 그 당시에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뜻으로 이런 훈민정음을 창제했을까요?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백성들이 말하고자 해도 중국 글자하고 맞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말에 맞는 소리, 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이거를 세종대왕이 소리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소리를 만든 게 훈민정음이다 한 건데 이거는 사실은 언어학적으로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전에까지는 소리는 덩어리로만 알았습니다. 덩어리로만 알았던 것이고 그전에는 글자 진행을 보면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고 소리 덩어리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고 소리 조각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인간이 글자를 만드는 진화 과정입니다. 세종대왕은 그때 처음으로 만드시면서 가장 진화되어 있는 오늘날도 더 이상 진화될 수가 없는 그런 글자를 만드셨죠. 저는 세종대왕이 이 글자를 만드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글날에는 세종임금을 드높이고 기리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뜻이 절반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사랑하는 것인데 글자를 사랑하는 것은 부지런히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현실에는 아직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한글을 제대로 쓰는 데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한자로 얘기하는 흔히 표의 문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글은 표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그대로 글자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이게 중요한 것인지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저희 시청자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까닭을 좀. 표의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려면 사람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뜻이라고는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뇌 안에. 대개는 8만 자 좀 만들면 인간의 뜻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생각은 8만 개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마다 글자를 만들어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음소를 나누면 조각으로 나누면 20개만 하면 대개 모든 인간의 말은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아서 20에서 30개. 그래서 로마자가 우리하고 같은 음소 문자인데
26자 네. 쓰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글자가 이런 거 우리 한글과 같은 이런 글자를 사용하면서 표의 문자를 썼을 때보다 한글과 같은 글자를 썼을 때 사람의 사고가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유로워지고 쓰기가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한글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한글의 우리 역사적 의미를 한 번만 더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그 한글 훈민정음을 통해서 일어난 그 한글이라는 것이 우리 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과거에 한자를 가지고 지배계층이 지배하던 이런 그 글자를 독점하던 그 때와는 달리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문자를 가지길 수 있는 것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글자가 곧 권력이다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도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훈민정음, 한글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 이런 한국 사람 민족성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 뭐 이런 그 주장도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미쳤죠. 그런 바탕 위에서 한글이라는 게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지금 뭐 신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하는 사람들 곳곳에 다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말하자면 투철한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투철한 민주의식을 가지게 하는데 한글이라는 이 글자가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이 우리에게 준 선물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의 평등의식, 예. 자주의식도 역시 한글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는지. 그렇죠. 평등의식, 자주의식, 민주의식 이런 것들이 한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훈민정음을 한글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근세기에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이런 한글이라는 이름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이게 온 것일까요? 예, 한글은 조시경 선생이라고 아실 겁니다. 예. 조시경 선생님이 우리말을 제일 처음 우리나라 사람으로 제일 처음에 연구를 하고 소리를 연구하고 하신 분인데 1913년 돌아가시 1년 전에 한글모 이렇게 했어요. 네. 한글 모음 이런 모둠 한글을 연구하는 모둠이다. 네, 이렇게 봤을 때 그때는 한글 한 칸은 게 크다, 하나다, 오직 하나뿐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읽고 우리가 한길 그럼 넓은 길 한길 가듯이 그런 뜻으로 이 글은 위대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큰 것이다. 이래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조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대부분 그분들이 이게 선생님이 한글을 썼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한글을 쓰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쓰는데 한글날 맞아서 또 이런 그 우리말의 실상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기왕에 글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말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인데 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쉽게 말하면 우리말의 3층 밥입니다. 이 우리말은 제일 아래층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 위에 한자말이 있습니다. 일본 한자말과 중국 한자말이 구분이 잘 안 되죠. 네. 전문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한자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서양스러운 서양말이 있습니다. 네. 영어가 제일 중심이지만은 뭐 서양 각국의 말이 다 있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평등한 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한문이 굉장히 높은 것을 떠받들었던 것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우리말은 보잘것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문을 쓰면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영어를 쓰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의식을 뒤집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남욱이 좋아도 우리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건데 뭐든지 아무리 남이 훌륭해도 내보다 더 훌륭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우리말에는 이런 좋지 않은 역사와 전통 때문에 이 점이 가장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교수님, 우리 그 말의 현실 부분을 좀 더 그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특히나 이런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런 그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특별히 우리 말이 오염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오염됐다, 심각하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연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이 꼭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속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길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 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법을 모릅니다. 글라마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말은 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글말 문법의 의식을 가지고 이게 똑같은 잣대로 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학자들이 이것의 본질과 문법을 찾는 데 맹렬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어도 아직은 초창기에 불과하고 계속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줄임말이라든지 또 이런 그 휴대전화기 그리고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이런 그 주고받고 하는 문자의 말들을 밖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본질이 그런 면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 말의 본질이 새로운 말이 왔다. 이 새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지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담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한글날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우리 한글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글의 세계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과제들도 계속 고민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부 그 국가에서는 한글을 또 시험적이긴 하지만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공용 문자로도 이렇게 채택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글의 앞으로 세계화 또 미래 어떤 그 일이 펼쳐질까요? 가만히 놔둬도 지금 사실은 이 지구상에 6,000개 정도의 말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학자들이. 6,000개 정도 쓰고 있는데 앞으로 한 세기를 지나고 나면 그것의 60% 이상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인류의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다 살아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말들을 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들은 글자를 써놓으면 안 없어지는데 글자를 안 쓰면 사람 죽어버리면 그럼 없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세기 되기 전에 한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들 말을 보존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요하거나 그렇게 우월감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뭐 유학 온 사람들이나 장사로 온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글이 얼마나 쉽고 좋은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국민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국가가 조직적으로 그것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김수업 경상대 명예교수와 함께 우리 한글과 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우리 글과 말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김수업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제18호 태풍 차바가 지나간 뒤 경남에서는 복구와 재기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 지역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조선산업 침체로 경기가 잔뜩 위축된 데다 지난 콜레라 파동, 여기에 이번 태풍까지 겹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태풍으로 양식장과 물고기를 떠내려 보낸 어민들 참담한 사정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과 따뜻한 격려, 복구에 일손을 보태는 경남도민들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